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한관호 위원님께서 하시겠는데요. 내고장 역사인물 정재원 그에게 제기된 친일 논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세 분의 발제 자료를 보면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역사와 연관된 전문성을 요하는 깊이 있는 자료들인데, 저는 아직 100년이 안 된 근현대사 중에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뜬금없이 조선시대 역사들 속에서 근현대사를 다시 왜 이걸 하게 됐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게 된 경위를 우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4일자에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군수에게 말한다라는 글을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이 올라왔는데, 내고장 역사인물 문화원 옆에 서 있는 현판, 내고장 역사인물의 고 정재환 동아대 설립자가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있더라. 그러면 이건 친일파 아니냐, 친일 행위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후손들이 본받으라고 세워놓은 내고장 역사인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건 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회에서 그 현판을 세웠으니까 남해군에서 향토사 연구위에서 여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라 라고 해서 회의가 열렸고요. 또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공과사를 다 기록하자, 이렇게 그 홈페이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좀 말씀드리면 저는 동아대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동아대 하면 남의 사람이고 설립자라더라 하면 되게 뿌듯해지고 기분 좋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런 건데,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향토사 연구위에서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에서 우리 위원장님이신 박승석 교수님이, 아마 제가 올해 처음으로 그 향토사 연구위에 신입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런지 딱 지명을 해서 네가 조사해라. 그 조사를 좀 하려고 책을 보니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친일 인명사전에 있는 자료들, 또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쭉 보니까 관련된 게 있어서 쭉 그냥 추려서 책에 나와 있는 자료의 99.9%는 곧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펴는 책과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시간 나시면 나중에 한번 써 읽어보시면 될 거라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 남해군 행판에 보면 이분의 양력을 보면 쭉 남해에서 태어나셨고 공부를 하시다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셨고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검사를 지내다가 해방 후에 재임용돼서 높은 자리까지 올랐다가 그러면서 동아대를 설립하고 또 동아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굉장히 많은 학교를 설립해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래, 근데 왜 이게 친일파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자면, 민원을 제기한 근거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하는데, 친일 인명사전은 뭐냐? 두 번째는 누가 친일 인명사전을 어떻게 만들고 그 과정은 정당성이 있는가? 혹시 개인적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이나 정파성이나 당파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어낸 과정에 있어서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선정 기준, 근거,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다 가져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자료만 가져다 놓으면 제 역사관이나 제가 역사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부족하니까 이거 좀 관련된 것들을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남해도서관하고 화전도서관에서 한 달은 친일과 관련된 자료 책들만 한 달을 뒤졌습니다. 그 결과를 조금 반영했고요.
아까 질문 수술의 질문 첫 번째 친일 인명사전이가 뭐냐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한말 이래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지지찬양 협력하고 식량과 토지를 비롯한 수탈 행위와 징병, 징용, 정신대 등 강제동원에 앞장섰으며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훼손하는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에서 일제의 통치에 협력한 인물들을 모아놓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일 인명사전에 보면 4,776명이 이름과 그 개인 그 친일 행적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돈 혹시 뭐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이거 한 거 아니냐? 처음에 정부에서 받아서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이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임종국 선생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계십니다. 이분은 문학가였습니다. 근데 문학을 글을 쓰고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존경했던 선배 문인들이 보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앞잡이 내지는 그 친일을 했던 분들이 너무 많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역사를 한번 정리해내지 않겠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던 게 임종국 선생이 자기 부친도 친일을 했더랍니다. 천도교 민족종교인 천도교의 고위간부였는데 창녕군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한잔 먹고 도대체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하니까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면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 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을 해라. 해서 이분이 쭉 그 도서관에 전국의 도서관, 대학 이런 데 살면서 평생 동안 12,000장 친일 인명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음악하는 걸 만드는데 그 사람의 그 살아온 거에 대해서 친일 행적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분이 1989년에 타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좀 정책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만든 게 반민족 문제연구소입니다. 이호민족 문제연구소로 바뀌는데요. 2001년 12월에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서 시작을 하는데 2004년 16대 국회에서 예산 5억이 올라갔는데 국회에서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매우 반대를 해서 그때 이제 예산조정 소위위원장이 박정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본 어떤 네티즌이 국민 모금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그거를 올린 지 열흘 만에 5억을 모았고요. 이후에 좀 더 돈이 들어와서 7억이 국민들이 보태줘서 인명사전을 만들어서 2009년 11월 8일 책을 펴냈습니다. 선정 근거와 기준이 뭐냐? 일제시대 때 그러면 먹고 살려면 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친일을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로서 말씀을 드리면 친일 회의를 한 인물은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조약 체결 등 내국 행위에 가담한 자나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한 자와 같은 민족 반역자. 우리 유명한 게 이완동을 들 수 있겠지. 두 번째는 시민통치기구의 일원으로서 시민지배의 하수인이 된 자나 시민통치와 침략전쟁을 위하 선전한 지식인, 문화예술인과 같은 부일 협력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 반역자 부분을 보면 민족 반역자는 전부 인명사전에 그대로 올렸고요. 부일 협력자는 일정한 시기가 높은 그리고 정치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될 친일 행위가 뚜렷한 사람에 한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수록 대상은 책 보시면 될 겁니다. 크게 6개 분야. 다시 이거를 24개 분야로 나누어서 뭐 경찰, 군인, 공무원, 판검사, 문화, 예술, 종교, 국내외, 러시아, 중국 이거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와 있고 그렇다면 이게 객관적으로 초단위 개입이 돼서 이 사람 대처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준과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증거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 직원록 등 관천사료 23종 200여 건, 매일신보 만성 일부 등 신문자료 40여 종, 삼천리 조강 등 친일 잡지 쭉 해서 굉장히 많은 사료와 DB를 활용했습니다. 정재환 선생이 올라간 그러면 왜 이분은 그 명사전에 올라갔지?
팩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제시대 때 검사를 했기 때문에 친일 부역으로 본 겁니다. 책 46쪽 7번에 보면 판사 검사로 재직한다. 친일 행위가 뚜렷한 일반 사법관리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렇다면 고등관료,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은 모두 친일파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총독부는 우리 식민지 조선을 지휘한 일본 천황의 최고 조직입니다. 여기에 그 간부가 되려면 관리가 되려면 총독부 관리는 판인관과 고등관으로 구분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판인관은 그냥 일반 공무원, 낮은 사람들, 고등관은 높은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관은 군수 판검사 등 군수도 포함됩니다. 일정 권한을 가진 높은 직책 조선인 사법관은 관료라는 사회적 지위가 고등관으로서 높은 법역, 총독부 판검사로서의 권력을 누렸으므로 임명사전에 등재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특히 일제는 조선인 사법관 임명을 엄격히 제한했고 검사는 10% 내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출신을 중심으로 90% 일본 검사들입니다. 따라서 그 15를 떼고 사법고시 학기에도 15를 떼고 정식 판검사로 임명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선 출신을 엄격하게 통제하던 시대라서 일제 천황에 대해서 충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검사 관력을 안 내줬습니다. 요즘 참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조선인 판검사들이 했던 일은 주로 치안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걸리 한 잔 먹고 일본인 욕을 한다든가 천황 욕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치안을 좀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주로 담당해서 기소하거나 경찰서 가두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등등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다고 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시대 때 검사를 쭉 하셨기 때문에 친일임명사전에 등재되고 그렇다면 남해문화원에서 세운 후손들이 못 받아가고 세워놓은 현판에 같이 세워놓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민원 제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결론 부분의 재언을 말씀드리자면 이에치카라는 철학자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나오는 대화라고 규정했습니다. 식민지 시기 풍찬 노숙함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던 반면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럽고 자랑스럽던 역사라서 그 역사를 우리 것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평가하고 이어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게 해방이 되어서 임시정부에서 기념촬영을 하나 하는데 그 중에 보면 김우 선생님이랑 뭐나 다들 즐거워하고 계시는 딱 한 분이 울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박사입니다. 이분은 지금 시세로 따지자면 천억 원대 재산을 팔아서 일가족이 형제들이 좋은 분 만들어 가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신흥문학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다 감옥에 가서 고문받다 죽고 감옥에 갇혀서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살아남아서 해방이 되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남해군 그 내후장 역사인물 현판에 보면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켠에는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어른들이 여러 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한켠에는 보면 또 일제시대 때 이랬어 혹은 뭐 했어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걸 보다 어떤 분이 그만 책장 선생님에 대해서 일제시대 때 해방무렵에 뭐를 지냈는지 하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화원에서는 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정선 매점에 향후 계속 세울 거라면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사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해문화원 우리 향토사 연구위원님들 정말 노력 1년 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두 분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내부장 역사 인물의 정저한현 씨에 대한 친일파 논란에 대한 의견을 우리 김성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는 어찌 보면 이제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 발표하는데 이게 조금 사실 논쟁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가 과연 우리가 바라보기에 훌륭하다, 빛내다 또는 긍정적 인물에 대한 역사만이 우리의 역사인가? 아니면은 부끄러운 역사는 역사가 아닌가 하는 논쟁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간호 발표자님께서는 꼭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게 방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게 오늘 논쟁으로 끝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순천에 가면은 매천 황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경술국치 때 약을 타놓고 스스로 자결을 하면서 나라가 망하는데 이 나라의 운명과 같이 할 선비 하나 없었어야 되겠느냐고 죽음을 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분도 계셨고 또 남해 또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독립운동을 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20대, 30대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사도 하고 장교도 하고 군대에서 그런 분들을 해방이 되고서 내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좋게 말하면 개가천선 이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랬다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을 또 단죄에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재환이라는 분을 일제강점기 때 법조계에서 고사를 누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남해에서는 금암 채치한 선생의 현판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1943년 일본군 중위를 했습니다. 아까 그 기준에 보면 위관급 이상은 다 친일 노고절 그렇게 했었고, 가깝게는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키고 새마을운동을 했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분도 일본군 장교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분이 20대 때 일본군에 소위를 했고 중위를 했다 해서 무조건 친일파에서 다 없앨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뒤에 한 역할들은 아무 의미 없는가 하는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고려될 문제라, 제가 1980년대 초반에 저는 이제 국문학과를 다녔는데 춘원 이강수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소설을 쓰고, 춘원 이강수가 그 대동아 전쟁이 났을 때 우리 한국 청년들에게 일본에 징용을 해서 미국과 싸우기를 원하는 그런 대단한 글을 썼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춘원 이강수는 아주 적극적 외국어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설이라는 것만 바라보고 그의 문학 작품마저도 폐마할 것인가, 없앨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논쟁도 한참 붙었을 때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가장 기억해야 될 문제고, 최근 뭐 몇 년 전인가 한 10년 됐을 겁니다. 서울의 하남에 그 삼전도비가 그 태풍에 의해서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 삼전도비는 정말 우리나라 부끄러운 역사죠. 1637년 1월 30일 청나라 태종 황태극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찢는 그 치욕적 역사를 담은 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역사학계에서는 그 비를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런 차원들의 문제들을 부끄럽지만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역사. 그리고 거기도 분명히 1940년대에 판검사를 지냈던 정재한 씨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그냥 봐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답은 끝까지 안 나오겠지만 우리 한간호 발표장님께서 그 끄트머리에 앞으로 계속 그 해야 될 거다 했는데 본인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본인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마디 듣는 걸로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은 우리 김성철 선생님이 많은 보완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인 생각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문제로 남겨두고 다음 때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거 지금 나오면 오늘 종일해도 끝이 안 납니다. 누가 친일파냐. 왜냐하면 인물사하고 친일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 끝판이 안 났습니다. 학회에서도 그렇고. 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 위원님, 예, 짧게 1분 이내에. 예, 1분 이래다 꼭 하시려면 하십시오. 예. 그 제가 아까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운 역사나 자랑스러운 역사 이 다 우리의 역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와 화해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제가 연구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고자고 역사 인물 형판에 대한 민원 군수에게 바닷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남해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회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제가 조사했을 뿐이고요. 또 하나는 남해문화원에서 현판을 그대로 존치할 건지 또 새로 설치할 거라면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서 남해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그렇게 밖에 좀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